말도 안 되는 가압류 가처분을 당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느냐. 또 가압류 가처분 이거 없앨 수 있냐. 이런 것들. 안녕하세요. 박원경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터무니없는 어떤 법적 조치를 당했을 때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이번 시간에는 이제 가압류 가처분,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가압류 가처분이 되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될 것이냐 이런 방법에 대해서 본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가압류 가처분을 당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질문 많이 주십니다. 또 무조건 변호사 선임해서 대응해야 되느냐 라는 것도 물어보시고요. 또 가압류 가처분 이거 없앨 수 있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것들 많이 물어보십니다. 제일 먼저 이제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기본적인 내용은, 가압류는 내가 뭔가 돈을 못 받았을 때 상대방 재산을 잡아놓는 겁니다. 재산을 처분하거나 이랬을 때 나중에 경매에서 넘길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잡아놓는 걸 가압류라고 하고, 가처분은 돈이 아니라 어떤 특정 물건, 내가 저 집을 이미 샀는데 저 사람이 팔 것 같다, 그러니까 팔지 못하게 해다오 어떤 물건을 잡아놓을 때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근데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앞에 가짜가 붙는 거는 임시라는 거죠. 임시. 그러니까 나중에 원래 본안소송해서 민사소송해서 다 이기고 판결 받아서 이게 강제 집행을 가야 되는 건데, 그거 기다렸다가는 이미 다 팔아버리거나 이 사람 다 탕진해버릴 수가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잡아놔달라는 의미에서 가압류 가처분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은 어떤 임시로 잡아놓는 그런 법률상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 자체로 어떤 법률상 최종적인 효과가 발생하는 건 아닙니다. 예방적인 효과이기 때문에 어떤 집에 대해서 가압류를 해놨다 혹은 가처분을 해놨다라고 하더라도 그 이후에 어떤 이전 등기를 하거나 뭔가 설정을 하거나 이런 것들은 법률상 다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될 리가 없죠. 왜냐하면 나중에 지금 소송이 계류 중이고 문제가 있다라는 게 등기부상 드러나는데 누가 사겠고 누가 설정을 뭔가를 해주겠어요. 이런 현실적인 불이익 때문에 가압류 가처분을 해놓는 이유기도 합니다. 그렇게 해놓으면 상대방으로부터 임의로 이행을 받기 위해서. 통장이나 급여, 예금 통장, 채권이라고 하는데 급여도 채권이겠죠. 이런 걸 압류받아 넣으면 바로 차단이 되죠. 일정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는 계속 보류, 지급이 안 된 채 가지고 있게 되거든요. 은행이든 회사 측에서. 이럴 때는 이제 불이익이 바로 현실화가 되는 것이겠죠. 가압류를 받아놨다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거 자체로도 현실적인 불이익이 있고 상대방으로부터 어떤 압박이든 뭔가 효과를 얻기 위해서 가압류 가처분을 해놓는 경우가 있고, 물론 가압류 가처분이 너무 터무니없는 경우라고 한다면 받아들여지지는 않겠죠. 이제 어느 정도 완벽한 입증은 아니더라도 기초 자료만 있으면 법원 입장에서는 가압류 가처분은 웬만하면 받아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의 의견이나 이런 것들을 들어볼 기회 없이 발부가 되는 게 가압류 가처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가압류든 가처분이든 이거를 뭔가 풀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 기본적인 방법은 가압류를 취소하거나 해제하거나 이런 거를 법원에 신청을 해야 되고, 이건 소송이에요. 상대방 늘 똑같은 소송입니다. 원고든 피고든 이렇게 되는 구조죠. 그래서 너 신청서 내면 상대방이 답변서 내고 반박하는 서면 내고 이런 식을 통해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일반 소송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시간 비용이 많이 든다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근데 물론 그 자체로 풀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면 이걸 하는 경우가 많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원래 결국 본안에서 이길지 질지의 다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런 방법을 쓰는 게 더 효과적일 수가 있습니다. 민사집행법상의 여러 불복 방법 중에는 제소명령 신청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가압류 가처분은 본안소송, 본안 최종적으로 등기를 내놔라, 돈을 내놔라 하는 소송의 결론이 나오기 전에 그 재산이든 물건을 잡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본안소송으로 빨리빨리 진행이 돼야지 뭔가 결론이 날 텐데, 순수하게 뭔가 좀 최종적으로 이기기는 자신 없지만 어떤 가압류 가처분까지는 될 만한 상황일 때 그렇게 막 해놓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럴 때는 법원에다 제소명령이라는 걸 신청을 하면 제소를 해달라고, 소송을 제기해달라고는 명령을 해달라라는 신청을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게 되면 법원에서는 이거 어차피 가압류 가처분 소송할 거니까 이쪽에서 신청이 들어왔으니까 빨리 해라. 한 2주 줄게, 혹은 3주 줄게, 4주 줄게. 그 안에 소송 넣었다는 자료를 제출을 해. 그렇지 않으면 가압류 가처분 우리가 말소시키겠어, 취소시키겠어 라고 하는 신청 절차입니다. 그래서 제소명령 신청은 신청서도 간편하고 복잡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본안 소송은 할 생각이 없이, 원래 본안 민사소송은 할 생각 없이 가압류 가처분만 잡을 생각이다 라고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터무니없는 내용으로 하는 경우에는 제소명령을 신청하는 게 가장 빠르다는 거죠. 효과적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가압류 가처분을 취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은 이제 가압류 취소하는 소송 해주십시오, 가압류 해제하는 소송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생각보다 복잡할 수가 있다라는 점 때문에 영상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뭐 이제 가압류에서 얼마 돈을 공탁을 하거나 그러면 가압류를 풀어주겠다라는 결정서에 가처분도 마찬가지고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그 돈을 넣는 것보다는 우선 재소명령부터 일단 신청해 보는 게 효과적일 수 있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왜냐하면 본안소송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이 질문 주시는 경우들 가압류 가처분 터무니없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 이와 관련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영상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 제안 주시면 저희가 참고도 하고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